물건을 사고 팔고 회사를 설립, 운영하며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 모든 경제 활동 뒤에는 일정한 룰이 존재합니다. 그 룰이 없다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결국 신뢰는 무너지고 거래는 멈추게 됩니다. 바로 그 경제 활동의 질서와 신뢰를 지켜주는 법이 상법입니다. 상법은 단순한 기업 법률이 아니라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상업활동의 다양한 영역을 규율합니다. 제1편 총칙은 상법 전체의 기본 원칙을 다루며 상인과 상행위의 개념, 상호, 등기 등 기초적인 상사법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법의 기초체계를 형성하는 부분으로 상법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제2편 상행위는 상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으며 상사매매, 중개, 운송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상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율합니다. 상인의 경제활동과 직접 연결된 실천적인 내용이 중심입니다. 제3편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 기업을 다루며 회사의 설립, 운영, 조직, 대표, 주주나 사원의 권리와 의무, 해산과 합병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4편 보험은 손해보험, 인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 다양한 보험 제도를 포함하며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지급 및 면책 조건 등 보험의 기본 원리와 실무를 규정합니다. 제5편 해상은 선박, 선장, 해상운송 및 해상위험, 공동훼손, 충돌, 구조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운기업과 해상운송과 관련된 법률 관계, 선박의 법적 지위, 해상운송 계약 및 사고 처리 절차 등을 다룹니다. 제6편 항공운송은 항공운송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항공화물, 여객, 수화물의 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한도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규정들입니다. 이렇게 상법은 기업활동 전반을 포괄하며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규정을 통해 상업적 신뢰와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이 판례는 회사 간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세무토건 주식회사는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 및 사업 시행대행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소혜인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보조참가인인 동그라미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총 565억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토건은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세무토건이 부도로 파산하자 소혜인, 보조참가인, 원고는 해당 대여금 채권을 정산하기 위해 금전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들은 한국토지신탁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총 14필지의 부동산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6필지는 소혜인이, 나머지 8필지는 원고가 신탁한 부동산으로 이들은 근저당권 설정자로 참여하였고 근저당권은 보조참가인 명의로 설정되었습니다. 해당 채권 최고액은 150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2009년 4월 10일 보조참가인이 피담보 채권을 대한민국 피고에게 양도함에 따라 근저당권은 피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2014년 보조참가인은 소혜인을 상대로 대여금 잔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물상보증인인 원고는 이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변제기 경과 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보조참가인의 행위가 상법상 상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상사채권이 아니며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저당 말소 청구 기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심 판단 이후 법률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의 판단입니다. 둘째, 회사의 행위가 영업을 위한 상행위로 추정되는 법리와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요건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곧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지 10년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상사채권으로 인정되기 위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상인일 필요는 없으며 일방이 상인이면서 상행위에 해당하는 거래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회사는 상법상 당연히 상인으로 간주되고 회사의 영업을 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이 유지되는 한 해당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쟁점은 회사 행위가 영업을 위한 상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상대방이 해당 행위가 영업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채무를 정산하거나 이자를 확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추정을 깨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증명책임을 잘못 판단하여 채권을 민사채권으로 본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 간 거래에서 채권의 성격과 시효의 기준은 명확하며 영업을 위한 거래라면 그 책임 또한 상법의 시효에 따라 판단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